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우리 시장도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3.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퇴근길에 한번 투표장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지수 흐름을 오늘 좀 보시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초반에는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이후에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분을 앞둔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종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 지수의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0.43%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3,140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0.39%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972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LG화학만 0.49%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0.62% 상승세 기록하면서 81만 7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에도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35%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3,50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나란히 지금 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카카오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6% 상승하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현대차는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23만 1,000원의 종가 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탓인지 카카오는 0.18%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는 2%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셀트리온도 0.82%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10분 앞둔 우리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오늘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0.58% 빠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 넘게 상승하면서 5만 4,5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HLB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3만 5,45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시즌이 굉장히 강합니다. 7%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13만 9,9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42%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10만 6,4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총 9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는 좋지 못합니다.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CJENM은 약보합세 보이면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종목별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일에 징크스가 있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때마다 호실적이라도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닝스 어프레지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44.19%가 증가한 9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17.48% 상승한 65조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그래도 오전장 분석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요.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역시도 오늘 잠정 실적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사 이래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4,178억 원, 매출은 18조 8,0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적자를 지속하던 휴대폰 부문을 떼어낸 만큼 LG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두 회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과 미국 특허청에서 벌이는
특허 상호 분쟁을 취하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요. 넷리스트 측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해왔던 넷리스트 미국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독일의 보쉬와 함께 디램 반도체 공급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어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인도네시아 최대 종합 미디어 기업 엘랑 마코타 테크놀로지, 즉 엠텍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합니다. 엠텍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OTT 플랫폼인 비디오를 비롯해서 전국 1, 2위에 있는 지상파 채널과 지역 공중파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유통 사업도 진행하는데요. 네이버는 현지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고 모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루컴스 시스템과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공동 개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 삼형제 모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지원금을 $10,0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배터리 3사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또 사흘 만에 반등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배터리 출하량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08.8% 늘어났습니다.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은 2위,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는 각각 4위와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3만 3,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실적과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1분기의 매출은 2,799억 원, 영업이익은 726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CMO 수주 수혜 등의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0.53%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28만 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국립국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언어 정보를 활용해서 한국어에 최적화된 차세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모델의 이름은 GLM인데요. 일상의 감성 대화와 다양한 업종의 고객센터 대화와 더불어서 시사와 문학, 역사, 그리고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언어 활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도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진단키트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6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넘어섰는데요. 지난 1월 8일 이후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재확산 우려감이 드리워졌는데요. 오늘 진단키트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CJ는 오늘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수젠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8%, 거의 7%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0.74%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3%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공급 납품 계약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규모를 보면 1조 6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프로젝트에 전량 납품이 되는 것으로요.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언급을 드렸듯이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계속 또 이제 400명대로 유지가 되다가 500명대로 올라서더니 오늘은 또 600명대를 넘어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앞서서 언급드렸던 진단키트주들도 잘 갔지만 택배 관련 종목인 제지주들도 잘 간 모습이었습니다. 택배하면 이 골판지들이 사용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오늘 제지주들 잘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마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요. 신풍제지는 5.12%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5.5% 강세 나타내면서 4,125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대형 포장은 더 좋았습니다. 6.07% 급등하면서 2,9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국 패키지가 가장 좋았는데요. 8%대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5,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양시장의 마감 상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종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시면요.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33% 상승을 하면서 3,137.4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중 고가는 오전 중에 3,146.19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보다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LG화학까지 결국엔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늘 역시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0.47%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종가는 85,6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언택트 대장주인 네이버는 어제 강세를 보이더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03%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8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2차 전지주들 오늘 장중에 잘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LG화학은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에 들면서 8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더 낫습니다.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3종목, 그리고 보합권에 마감한 현대차, 그리고 약보합권에 마감한 카카오가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46%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76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전일 종가와 동일한 23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카카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54만 2천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SDI 오늘 힘을 내줬습니다. 1%대 강세를 보이면서 65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0.82%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0만 6천 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증권업종 마감까지도 좋았습니다. 3%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 업종과 금융업, 은행, 종이 목재 업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업과 전기, 전자, 통신 업종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도 빨간불을 켜줬고요. 업종도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보시면요. 기관과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만이 샀습니다. 기관은 지금 3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3,248억 원을 덜어냈고요. 개인은 180억 원을 덜어낸 모습입니다. 외국인만이 지금 5거래일 주간 수급 동향을 봤을 때 5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3,215억 원을 담아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종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0.47%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좋았습니다. 973.2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역시나 횡보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빨간불을 켜준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펄어비스는 0.88%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좋았습니다. 2.64%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4,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는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3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시즌이 오늘 강했습니다. 7.29% 급등세 나타내주면서 13만 9,900원의 거래를 마쳐줬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좋았는데요. 4.61% 상승해주면서 10만 6,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2.41%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CJENM은 약보합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금융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4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비금속, 기타 제조, 오락문화 업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업종과 통신 장비, 반도체, IT 하드웨어, 음식료 담배 업종이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525억 원, 기관은 8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개인만 홀로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은 63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5거래일 동안의 주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개인 모두가 지금 전거래일과는 포지션을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팔았다고 오늘 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개인은 3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더니 오늘은 사들였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도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소통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